평온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보통 비명과 혼란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유샤와 리우전리의 몰락이라는 중국 정계의 거대한 지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그 소동은 단 이틀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1월 27일부터 모든 것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당 매체에서는 더 이상 장유샤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군부의 가장 거물급 인사를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평소처럼 핀란드 총리를 만났고 다른 상무위원들 역시 정해진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반쿠데타 투쟁 같은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침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당 중앙이 장유샤를 체포한 이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유샤의 실각 이후 전국의 어떤 군 지도자나 전구 사령관도 당 중앙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군부 전체가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해외 매체에 정보를 제공한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유샤가 해임된 날인 1월 24일에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실은 군의 모든 급부대에 최소 2건의 문서를 하달했습니다. 각 부대가 당 중앙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일치성을 유지하고 관련 학습과 성명을 발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부대가 성명 발표를 거부하고 학습 활동도 진행하지 않으며 당 중앙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지휘관부터 일반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령은 내려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층 장교와 병사들 사이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지 오래며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약 당 중앙이 장유샤와 리우전리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중앙군사위원회는 20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대에 대한 지휘 능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민간 관료 출신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가 제거한 인물들은 실전 경험과 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가진 진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차이가 군 전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극적 불복종과 집단적 침묵이라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 공산당의 하향식 일방향 권력 시스템이 이제 기층부의 저항에 부딪혀 권력의 약화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비관적인 가능성은 현재의 평온함이 시진핑 주석이 더 큰 숙청을 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폭풍 전야의 함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유샤와 리우전리가 권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공식 매체 웹사이트에 남아있는 것은 권력 투쟁의 결과가 아직 상층부 내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연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 내부에서는 그들의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공산당이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은밀한 투쟁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산당 내부의 생사와 결린 권력 투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도와 현상들이 군 지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지연 전술일 수 있다는 가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 중앙이 여전히 논쟁 중이며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 전국의 군 지휘관들이 경계심을 늦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희망을 이용해 대응력을 떨어뜨린 뒤 은밀하게 한 명씩 제거해 나가는 숙청 방식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군 지도자들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은 그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군 내부에 있는 이들은 이 모호한 평온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체제 아래서 모든 참가자는 권력을 쟁취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끝없이 서로 싸우고 죽여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한 이상
그가 살아있는 한 권력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체제를 확립하여 자신과 가족이 미래에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장받으려 할 것입니다. 최근 그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당신이 오늘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이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탁했던 장유샤나 리우절리의 사례를 보십시오. 공산당이라는 틀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당을 보존하려는 모든 생각은 결국 재앙과 실패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거짓과 기만, 그리고 은밀한 암투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고요함은 사실 고도로 계산된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부 전체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의 주요 군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반기를 든다면 시진핑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연 전술을 사용하여 군 지휘관들이 당 중앙에서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장유샤와 리우절리의 이름이 여전히 공식 문서에 남아있는 것은 이들이 곧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짜 희망을 심어주어 각 지역 장성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지도자가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서는 개별적인 숙청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군 지휘관들을 한 명씩 개별 면담이나 회의를 명목으로 소환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상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힘을 약화시킨 뒤 각계격파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숙청,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군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안개가 자욱한 평온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개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악을 집대성한 테러 조직과 다름없으며 이 체제 안에서 신뢰나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종신 집권을 확립한 것은 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의 교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가족과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가문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닝샤 지역에서 비밀리에 육성된 인물에게 권력을 승계하여 이른바 시가 왕조를 세우려 한다는 주장은 체제 내부의 엘리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존속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가문을 수호하는 체제로 전락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과 관리들이 직면한 진짜 비극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이미 부패한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인물들조차 예외 없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장유샤와 리우절리, 그리고 허웨이동과 파보화 같은 인물들은 모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선택하고 신임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 앞에서 과거의 충성은 아무런 보장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면 내일은 당신이 제거될 차례가 올 뿐입니다. 결국 공산당을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은 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비극은 반복됩니다. 시진핑이라는 개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공산당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한 제2의 시진핑이나 제2의 마오쩌둥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제 내에서의 줄타기가 아니라 이 낡고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공산당이 없는 중국이라야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싹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평범한 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혼란의 근원은 바로 이 체제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자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심장부인 중남해의 붉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 현대적인 정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양상을 띠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현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고대 예언서인 추배도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에 치우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이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지난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젊은 시절부터 불교의 초자연적인 힘과 기공, 그리고 신비로운 예언의 힘을 깊이 믿어왔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왜 이토록 철저하게 특정 인물들을 경계하고 제거해왔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로켓군의 대대적인 숙청은 그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당시 중남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시진핑 주석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배도의 제46상에 등장하는 군인이 활을 메고 있다는 묘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로켓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로켓군의 핵심 수뇌부들이 줄줄이 숙청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이름 속에 숨겨진 글자들입니다. 예언서에는 100발의 노인이 있고 동문 안에 금선이 숨겨져 있으며 용맹한 전사가 뒷문을 통해 궁궐로 들어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을 뜻하는 궁자가 이름에 포함된 장유샤나 장성민 장군이 타겟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얼마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커창 전 총리의 이름에도 활을 상징하는 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돌면서 이 예언은 공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우절리나 허웨이동 장군의 경우에도 한자의 획을 분해해보면 토끼와 금 그리고 칼을 뜻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추배도에서 경고한 은밀한 칼날의 형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허웨이동의 경우 이름의 동쪽을 뜻하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 예언 속 동문의 자객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해석들이 권력자의 판단 근거가 되면서 중국 군부는 실질적인 전투력보다는 이름의 획수와 예언서와의 연관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역설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언서를 지도 삼아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예언은 중국 공산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에 대한 맹신은 군 지도부와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했습니다. 군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이름이 예언서의 불길한 구절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될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는 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지휘 계통의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이 예언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이춘풍이 진정으로 의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력자의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추배도는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지침서이지만 동시에 그를 끝없는 의심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예언에 집착할수록 체제는 더욱 경직되고 합리적인 판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체제의 가속도를 높여 스스로 붕괴하는 길로 인도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묘한 광경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정치 조직이 어떻게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공포에 잠식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결국 천의를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운명을 바꾸려 하는 시도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가리키는 진정한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인물의 운명이 어떻게 체제의 종말과 연결되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내고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무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앞서 상세히 다룬 고대 예언서, 추배도의 신비로운 힘이었다면 두 번째 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해외 자영 미디어들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정보의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중남의 내부조차 이제는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공산당 내부의 권력 암투나 인사 변화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 매체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전파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당 지도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른바 역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도자가 외부의 분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리한 숙청을 단행할수록 내부의 결속은 더욱 빠르게 와해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자 인지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중량급 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중남해의 주인인 시진핑 주석 자신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그가 가속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공산당을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전례 없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00만 군대의 팔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왕조를 몰락시킨 가장 근면한 군주를 꼽으라면 명나라의 숭정제조차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산당 체제를 끝내야 하는 천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깊이 믿는 추배도의 제53상에는 관중의 황제가 덕망 있는 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천명을 따르며 노년의 아들을 얻는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 푸핑현은 고대 관중 지역에 속하며 지도자가 되기 전 그는 부하들에게 비교적 온화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 속의 효도와 서쪽에서 온 효자라는 암시 역시 그의 과거 행적과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천명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는 곧 공산당의 수명을 끝내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파벌들을 해체하며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진정으로 공산당의 생명을 끝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그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당을 보존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예언의 방향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천명을 받들어 공산당을 해체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새 시대의 군주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그 천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당을 지키려 발버둥 칠수록 그 가속적인 실책들이 오히려 공산당을 수동적으로 해체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와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군사 쿠데타나 민중 봉기로 번져 체제와 함께 매몰되는 결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배도는 선구자가 후계자만 못하다는 구절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능동적으로 체제를 해체할 지혜가 부족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누군가가 이 신성한 의지를 이어받아 공산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중국 내에서 미국 국기를 2번 보게 된다는 예언의 구절 역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가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2017년에 이은 2번째 방문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사건들 이후 체제의 운명은 더욱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언서를 이용하지만 결국 그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공산당과 함께 소멸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산당의 파멸은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억 5,7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공산당과 그 부속 조직에서 탈퇴하며 체제를 등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공산당을 떠났으며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중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은 결국 함께 몰락하는 길일 뿐입니다. 오직 천상의 징조를 이해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자신과 국가를 위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는 새로운 중국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새벽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